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 축전기는요, C라고 하고, 캐패시터입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요. 건전지랑 비슷한데, 길이가 똑같아요. 극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는 전하를 저장하는 전기 소자입니다. 전기 부품이죠. 회로상의 전기 부품인데, 전하를 저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이제 정전기 유도로, 정전기 유도로요, 저장을 합니다. 유도로 전하를 저장해요. 근데 이제 얼만큼의 전하를 저장하는지 그 저장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전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양인데 그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라고 쓰고요. 이거는 캐패시턴스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었죠. 두 도체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도체판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이쪽이 이제 플러스 전하들로 이제 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충전이라고 하죠.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Q 전하가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들로 이제 채워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하량은 같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이 S라고 할까요? S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를 이제 D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죠. 근데 전기 용량은 요럴 때 뭘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전압부이고요. 저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능력, C는 어떻게 돼요?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정전기 유도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약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클수록 전하가 많아서 정전기 유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이 나오는데 비례식보다 뭐가 좋다고요? 방정식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쓰면은 따라서 전기 용량 C는 D분의 S인데 여기에 비례 상수가 와요. 그게 바로 입실론 제로인 뭐죠? 이게 바로 진공에서의 유전율이죠. 바로 진공에서의 유전율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전기 용량이 크려면은 짧은 거리에 많은 단면적을 가져야 되고요. 진공이 아니고 여기다 다른 물체를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비유전율, 유전상수에서 언급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커졌을 때 이제 많이 전하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단위는 패러데이 아시죠? 패러데이의 약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이게 되게 전하를 저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도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요게 바로 뭐죠?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래서 마이크로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게 붙습니다. 마이크로 패럿. 요걸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아무튼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용량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도체 사이에서는 얼만큼이 저장되냐. 지금 요게 축전기거든요. 요거 자체가 축전기고, 그래서 그 축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만큼의 전하가 저장되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 식이 바로 뭐예요? Q는 CV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면전하, 얘들의 출신 성분을 먼저 볼까요? 얘는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다가 뭘 곱해요? 둘 사이의 전압이죠. 이게 바로 축전기가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량은 뭐 전기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다른 식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면전하의 전기장이라는 게 있었죠. 면전하 전기장. 이렇게 두 도체판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전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한쪽으로 가니까 이때의 면전하의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한쪽 전하량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이 S라고 할게요. S에는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밀해야지 큰데 단면적이 넓을수록 조밀하진 않죠.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식이 이 식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죠. 그런데 전기장은 뭐죠? D분의 V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D분의 V는 입실론 제로 S의 Q죠. 그래서 Q만 남겨보세요. 좌변에 Q를 남기고 넘겨버리면은 D분의 S 입실론 제로 곱하기 V죠. 그럼 요게 뭐죠? 요게 전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 여기서 나온 건데 뭐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의 공식, 그 다음에 전하량을 구하는 공식, 요거를 직류회로에서 오메 법칙처럼 아주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하량을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을 이용한 전하량을 구하는 공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체판 사이에 다른 물질을 이제 보통 안 넣는데 이제 넣었을 때를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비유전율 또는 예전에는 이제 유전상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 문자 카파죠. 카파라고 씁니다. 그래서 카파는 뭐냐면 간단해요. 진공에서의 유전율하고 그 유전체의 유전율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여기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공기니까 거의 진공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에서의 유전율하고 거의 같은 거죠. 이런 건데 여기다 이제 뭘 넣는 거예요? 유전체를 넣어봅시다. 유전체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유전율 2인 유전체를 넣으면은
유전체도 뭐가 일어나요?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유전 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다가온 느낌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뭐가 돼요? 전하들이 모이게 됩니다.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분극이 되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도 좀 더 많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하들이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유전율이고요. 따라서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은 뭐예요? 진공에서의 어떤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바로 뭐예요? 비유전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전기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용량도 저항처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연결. 제가 직렬 연결은 뭐라고 했었죠?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거라 그랬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축전기는 그 전류가 조금 흐르다 맙니다. 조금 흐르다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합니까?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전하량 보존으로 생각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V고요. 얘가 C1, C2고. 그래서 여기 이제 등전이면이 생기겠죠. 원래는 스위치를 열었다가 이제 스위치를 닫는 거예요. 닫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하들이 모이는데, 그럼 여기도 전하가 모이죠. 근데 여기 노란색 등전이면은 원래 분극이 안 됐던 건데 분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파란색이 4개 가면은 이쪽으로 빨간색이 4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4개면 플러스가 4개로 분극이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전하량, 그 다음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했을 때 직렬 연결은 전하량 보존이 되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전체 전하량은 각각에 걸린 전하량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같고요. 근데 얘보다 전기 용량이 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보고, 전체 전압은 빨간색에서 파란색 등전이면 사이인데 여기서는 빨간색하고 노란색, 여기서는 노란색하고 파란색이니까 각각의 전압을 더하면 되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전압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Q는 CV죠. 이 식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C분의 Q는 C1분의 Q1, C2분의 Q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재밌는 게 여기 지워져요. 이것 때문에 지워지죠. 전하량 보존 때문에.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돼요?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거리가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축전기를 계속 한 100개 정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를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점점 하나가 갖는 하나의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하량은 점점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 직류회로 저항하고는 합성 저항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전기 용량은 C1이 C2보다 큰데
같은 전하량을 가졌으니까 전압은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죠. 왜요? 그러니까 축전기의 원래 목적이 전하를 저장하는 건데 전기 용량이 크면은 조금만 전압이 있어도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직관력이고 객관력은 어떻게 되죠? Q1, C1, C1, V1 그 다음에 Q2, C2, V2죠. 이게 같죠? 같으니까 따라서 그 전압은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합성 전기 용량입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스위치가 열려 있는데 이제 닫으면은 여기에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은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전이면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전이면이 되고 여기가 이제 또 등전이면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는 3 마이크로 페럿이고 하나는 6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고 여기를 12V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죠? 잘 모르면 이제 식을 하나 쓰세요. 이렇게 하나씩을 쓰면은 직렬이죠. 그러면은 3 마이크로 페럿하고 6 마이크로 페럿이죠. 그러면은 직렬 연결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 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일 때는 공식이 이게 똑같겠죠? 그래서 C1, C2, C1 곱하기 C2. 그러면은 마이크로는 빼고 일단 이거고 이거니까 역시 2가 나오죠. 9분의 18이니까 2죠. 그래서 2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죠. 근데 직렬은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죠. 12V고 2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24 마이크로 쿨롱이 나와요. 이게 전체 전하량인데 직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하량 보전 때문에 이게 같습니다. 전하량이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3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압이 8V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여기는 4V가 됩니다. 그래서 8하고 4를 해서 24가 안 나오면은 12가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축전기에 이제 그 직렬 연결을 해서 이제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한번 가보죠. 두 번째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등전이면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등전이면이 되죠. 여기도 등전이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하고 그 전기 용량하고 상관없이 뭐는 같은 거예요? 전압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저장되는 전하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C1이 C2보다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V는 V1하고 V2가 같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 전압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전체 전하량은 요게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됩니다. 나눠 먹게 돼요. 누가 큰지는 아직 모르고 일단은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각각의 전하량을, 각각의 축전기에 걸린 전하량, 저장된 전하량을 더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뭘 이용해서 표현해요? 그런데 Q는 CV, 오메 법칙처럼 요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CV는 C1, V1, C2, V2죠. 이게 지워져요. 지워지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전기 용량은 각각을 더한 거니까 증가하죠. 뭐에 비례해요? 단면적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연결해가지고 100개를 병렬로 연결했다면은 같은 등전이면 하에서 전하들이 많이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그마 C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언급을 살짝 피했는데,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C1이 C2보다 크다면은 같은 병렬 연결, 즉 등전이면 전압 하에서는 전하량이 누가 더 크냐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전기 용량이, 즉 그릇이 더 큰 애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관력이고, 객관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Q1은 C1, V1, Q2는 C2, V2죠. 근데 나누면 이게 지워지죠.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요 세 개를 외워야 되죠. 이게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전기 용량이고요. 병렬 연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20V고요. 2 마이크로페럿이고 8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2 마이크로페럿, 8 마이크로페럿이고, 병렬일 때 합성 전기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럿이죠. 이렇게 되고, 뭐가 같다고요? 등지안면으로 전압이 같아요. 얼마가요? 1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200 마이크로 쿨롱이 되죠.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8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160 마이크로 쿨롱이고요. 여기는 2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40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안 나오면은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축전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이제 저항하고 연결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문제 시간에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충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전기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였을 때
초반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처음에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에 다 충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충전이 안 흐르죠. 그래서 0에 접근하는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쌓인 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하량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Q에 접근합니다. 다 이제 됐을 때, 충분히 채워졌을 때. 이게 이제 충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닫았다가, 스위치를 닫았다가 다시 오픈하면은 얘가 방전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방전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충전된 거예요. 충전된 축전기에다가 뭐를 연결해야 돼요?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얘는 C고 얘는 저항이죠. 저항을 연결하면은 무슨 차이가 생겨요? 전이차가 생기죠. 전이차가 발생하니까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데 얘네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좀 흐르다 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은 축전기에 충전이 되는데 그거는 전류는 이렇게 되고 전하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열면 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가 서로 정전기 유도가 돼 있고 여기 있는 전하들이 다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 저항을 연결해야 됩니다. 외부 저항을 연결하면은 이제 여기서 일시적으로 전류가 흘러요. 흐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이차가 발생해서 흐르다가 얘는 계속해서 전이차를 유지시켜줄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애기 때문에 이제 흐르다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충전하고 방전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하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전류가 흘렀죠. 전압도 있고 전류도 흐르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지금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되다가 다 충전되면은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거를 정전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전 에너지. 보통 U라고 쓰고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어서 축전기에 저장된 거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U2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다. 이게 바로 정전 에너지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스위치를 닫고 연결하면은 여기에 전하가 뭉쳐서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는 뭐예요? 자연현상이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야겠죠. 그게 물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걸로 계산하죠. W는 QV 아시죠? 이 W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적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V dQ 그러니까는 적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전하량이 없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Q라고 하는 전하량이 쌓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V를 이제 Q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V는 뭐죠? 그런데 Q는 CV죠. 따라서 V는 C분의 Q인데, 요거를 스몰 q로 바꿔볼게요. 바꿨을 때 이제 V를 저 적분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냥 EP라고 쓸까요? 네. EP는 여기에 0에서 Q고, 요게 들어오니까 C분의 Q에 DQ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분의 1은 나오고요. 여기 어떻게 돼요? Q의 제곱이 되고 0하고 Q니까, 따라서 요거를 정전 에너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고 2C분의 Q의 제곱이 되죠. 얘는 0이니까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그런데 Q는 CV죠. 그래서 Q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U2는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Q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처럼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 잘 씁니다. 예,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 식은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코일하고 연결돼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물리학 2 120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각각 C, 3C인 축전기 A, B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고 스위치 S를 A에 연결한 상태에서 A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A에 충전된 전하량은 Q이다. S를 B에 연결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A, B에 충전된 전하량은 각각 Q1, Q2이고 이때 B 양단의 전이차는 V'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A 축전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스몰 a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의 전기 용량은 C고, 그 다음에 B가 이쪽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9, 3C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스위치가 A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하량은 Q는 CV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V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B로 이제 바꿔서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하면은, 제가 스위치를 연다고 해서 바로 방전된다고 하지 않았죠. 저항이 연결돼야 방전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서 뭐를 만듭니까? 등전이면을 만들어요. 넘어가면서 등전이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기 용량에 따라서 이제 얘가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결이 됩니까? 병렬 연결이 돼요.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달라져요.
요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V'이라고 하고, 병렬이니까 둘 다 V'이 되고요. 기억, V'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뭘로 구해요? Q는 CV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둘 다 V'이죠. 병렬이니까. 근데 전기 용량이 A는 C고 B는 3C예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네가 일정하니까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비례하겠죠. 어디서요? 병렬에서요. 그러면은 전하량 보전에 의해서 이 전하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용량에 따라서 전하량이 몇 대 몇이 돼요? 1대 3이 돼요. 1대 3이 되니까 원래 Q였는데 그거를 1대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분의 Q고 4분의 3Q가 돼요. 그랬을 때 따라서 V'은 이걸로 가면 되죠. 40분의 Q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얘가 V1이에요. Q1이에요. 얘가 Q2니까 1대 3이 있는데 1대 2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리죠.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S를 A에 연결하고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때 그때 전기 에너지랑 즉 정전 에너지랑 S를 B에 연결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A, B 전체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보다 80분의 Q의 제곱만큼 크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UEA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Q하고 C가 들어간 걸 볼까요? 여기 답에서 80분의 Q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C Q의 제곱이죠. 요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 가지 식 중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죠. 2C인데 C가 얼마예요? 합성 전기 용량은 4C죠. 그래서 4C고 전하량은 똑같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빼야 됩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2C분의 Q의 제곱 빼기 80분의 Q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 곱하면은 80분의 4니까 4에서 1 빼니까 80분의 3Q의 제곱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고 1번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